현역가왕 2, 3회에서 펼쳐진 탑 7 1대1 대결. 어떤 경기가 가장 좋은가요? 현역가왕 2 에녹 황민호가 시청자들을 열광시킬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MBN 현역가왕 2는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 현역 가수 TOP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지난 11월 26일 첫 방송된 후 화제성을 휩쓸며 심상찮은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에녹과 황민호는 오늘 10일 밤 9시 10분 방송될 현역가왕 2, 3회 1대1 데스매치 현장 지목전에서 화려한 라스베이거스 쇼에 버금가는 지팡이 쇼와 장구 쇼로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먼저 뮤트로디 창시자 에녹은 눈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한 위상을 입은 채 무대 위에 오르고 위상만큼이나 강렬한 출사표로 모두를 집중시킨다. 이어 에녹은 댄서들과 함께 지팡이를 자유자재로 돌리며 고음을 터뜨리는 남성미를 무한 발산하며 지켜보던 현역들로부터 진짜 인정이라는 반응을 끌어낸다. 현역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기피 대상 1위로 꼽힌 작은 거인 황민호는 성인 현역들도 긴장감을 토로하는 1대1 데스매치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연소 참가자답지 않은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특히 황민호는 첫 음부터 폭발하는 고음으로 찬사를 끌어내는데 이어 신들린 듯한 장구 연주와 흔들림 없는 열창으로 모두를 경악하게 한다. 이런 가운데 특별 마스터 리는 멋있어서 실신지경이었다 라며 어떤 전설의 시작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기뻤다 라는 눈물글썽 심사평으로 각별한 감동을 드러낸다. 과연 린이 극찬한 무대는 누구의 무대일지? 에녹과 황민호는 역대급 무대를 인정받고 데스매치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높인다. 제작진은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필살기를 풀어내는 현역들의 뜨거운 열정이 무대 위에서 폭발하면서 격한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며 장담컨대 최고의 쇼들이 펼쳐진다. 꼭 함께해달라 고 전했다. 2. 진해성 박서진 에녹이 톱 3 유력 현역가왕 2 팬들이 본 상위권 예상도는 가수 박서진이 현역가왕 2, 3회에서 선을 보인 광대 영상이 합계 100만 뷰를 넘봤다. 현역가왕 2, 1회에서 가슴 아프게를 불러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양지원을 뛰어넘을 기세다. 13일 오전 박서진의 광대 무대 영상은 현역가왕 2 방송사 MBN 뮤직 유튜브 계정에서만 51만 뷰를 찍었다. 댓글은 벌써 4,500개에 육박했다. 모두 영상 게재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박서진의 광대 무대 영상은 크레아 스튜디오 및 MBN 예능 유튜브 계정에서도 각각 28만 회와 16만 회 조회됐다. 현역가왕 2 출전 가수들의 무대 영상을 공식 업로드하는 세 채널의 히트수를 모두 합하면 95만으로 100만에 육박했다. 현역가왕 2 출전자 중 지금까지 가장 높은 뷰를 기록한 가수는 양지원이다. 현역가왕 2일회에서 가슴 아프게를 노래한 양지원의 무대 영상은 13일 오전 MBN 뮤직 유튜브 계정에서 100만 고지에 올라섰다. 다만 양지원의 무대가 지난달 26일, 그러니까 17일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서진의 상승세가 무섭다. 이런 점에서 현역가왕 2 팬들은 박서진의 톱 7이 유력하다고 입을 모은다. 불과 한 회차에 등장했을 뿐이지만 무대 완성도가 높아 최수호를 꺾었고 음원이 벌써 멜론에 차트인하는 등 팬덤의 지원 사격 열기도 대단하다.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예상 밖이지만 박서진의 유일한 대항마로는 진해성이 거론된다. 현역가왕 2 관련 글이 올라오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테면 DC인사이드 등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박서진, 진해성은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응원글이 많다. 현역가왕 2가 3회 만에 진해성, 박서진 양강 구도로 진행되면서 최수호, 신승태, 김중현, 송민준, 에녹 등 경쟁 가수들의 존재감이 더 커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에녹은 현장 지목전에서 승리하며 안정권에 들었고 신승태,
김중현은 사회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상위권 유지 또는 진입 가능성이 보일 전망이다. 송민주는 향후 일본 가수 타쿠야에 패한 만큼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 3. 종합 700억 건물주 서장훈 2대8 재산 분할의 경악 가르마도 아니고 이숙캠.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이혼숙녀 캠프에서는 6기 부부들의 최종 조정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변호사 상담부터 이혼 조정의 현실을 맞닥뜨리며 희비가 엇갈리면서도 더 나은 결혼 생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모두를 놀라게 했던 것은 남편의 폭언, 폭행과 아내의 음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폭군 부부의 재산 분할 비율이다. 최종 조정에서 남편은 가사, 양육 비중이 적다고 인정하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재산의 8할을 주겠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서장훈은 무슨 가르마도 아니고 2대8 재산 분할은 처음이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폭군 부부는 결혼 초기 자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경제활동도 더 많이 했던 남편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높았고, 아내는 자신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친정에서도 육아를 도왔지만 기여도가 많이 인정되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남편이 이혼 후에 아이들이 지낼 환경이 가장 중요하기에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아빠로서 큰 결심을 했다 라고 말해 아내가 크게 감동했다. 최종 조정을 통해 남편의 진심을 확인한 폭군 부부, 아내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던 남편도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음주량을 줄일 것을 요구했는데 아내 측이 한 달에 10번, 각 소주 2병을 제시하자 서장훈은 이게 조정장에서 제시할 의견이냐 라며 황당해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아내는 음주 횟수를 주 1회를 시작으로 점차 줄여보기로 합의하며 최종 조정을 훈훈하게 마무리했다. 이어 6자녀와 뱃속에 7째까지 7남매를 둔 본능 부부의 최종 조정이 시작됐다. 치열한 양육권 다툼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아내는 양육권을 모두 남편에게 넘기겠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서장훈은 남편이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10년간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해온 아내가 자신의 힘듦을 남편도 이해하길 바란다 라는 의도를 밝히자 아내의 입장을 이해했다. 다만 아내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한 발 물러서며 남편에게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남편은 체중을 감량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최종 조정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빚을 졌던 채무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희비가 엇갈리며 더욱 치열한 재산 분할 공방전이 예상됐다. 이혼을 신청한 아내는 이혼 숙녀 캠프를 통해 지난날을 반성하며 이혼 의사가 사라졌는데, 남편은 아내가 숨겨둔 빚을 알게 되고 이혼 의사가 생긴 상황, 채무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재산 분할 조정에서 난항을 겪던 중, 남편은 자녀들을 위해 아내에게 양육권을 양보하기로 결정하고 아내의 재산 분할 주장도 받아들였다. 또한 아내는 월 50만 원의 용돈을 남편의 통제하에 소비하기로 약속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방송 말미에는 이혼 숙녀 캠프 최초 국제 커플을 포함한 새로운 7기 부부들의 등장이 예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7기 부부들의 자세한 사연은 오는 19일 밤 10시 10분 JTBC 이혼 숙녀 캠프에서 공개된다. 4. 고 김수미 죽기 직전까지 일기 알코올 중독, 외도, 돈,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 12일 김수미의 마지막 책, 나는 탄원한다 나를 죽이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가 출간됐다. 1983년부터 죽기 직전까지의 일기라는 소개에는 자살, 알코올 중독, 외도, 돈,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라는 부제가 쓰여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한국의 여배우이자 글쓰기를 유난히 좋아했던 고 김수미의 일상이 담긴 일기를 한데 엮어 출간한 책으로 30대 젊은 나이였던 1983년부터 사망하기 전인 2024년까지의 일기 중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아 구성한 책이다.
1983년부터 2024년까지 써내려간 김수미의 일기는 80년대부터 90년대를 거쳐 요즘의 시대상까지 두루 반영하며 한 여자의 억척스러운 일생과 고민, 고뇌를 보여주고 있다. 쉽지만은 않았던 여배우의 삶을 살면서도 가장으로서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생을 갈망했던 오랜 일기들은 지금껏 대중에게 보여준 것과는 또 다른 인간 김수미, 여배우 김수미에 대한 새로운 면모와 노력을 잘 보여준다. 소녀 같은 모습을 간직하며 동시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강한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던 그녀는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매일 이른 새벽마다 일기장을 펴고 펜을 들었던 그녀의 솔직한 생각이 모두 표현될 수 있도록 교정은 최소한으로만 진행했고, 일기 속 내용을 덜어내거나 자르지 않고 그대로 엮었다. 또한 일기 외에도 작가가 작성한 짤막한 칼럼 원고들, 단편글을 해당 연도에 모두 함께 구성하고 미디어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방송과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 사람 김수미를 책에 담고자 했다. 나팔꽃을 유난히 좋아하고 들꽃, 풀꽃을 좋아하던 고 김수미는 배우였던 동시에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다. 지금과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80년대에 일찍이 배우로서 두각을 보이며 성공했던 그녀는 하늘의 별이 되기 직전까지 남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며 맛있는 음식을 주위에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 일기에는 여자로서 그런 소녀스럽고 고운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은 물론 한 시대를 풍미하고 평생을 대중에게 사랑받았던 여배우로서의 모습, 연기에 대해 고뇌하고 갈망했던 순간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항상 풍요로운 생활은 아니었기에 때로는 생활고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기를 일로서 대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인생은 단단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던 순간에도 그녀는 오로지 흔들리지 않고 가족들만 보며 연기에만 매진했다. 일기 속에는 이런 고 김수미의 삶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정을 지키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 순간 책임감 있고 진지한 태도로 살았던 한 여자의 일생이자 여배우의 기록이 담긴 그녀의 일기는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끔 한다. 자신의 일기를 책으로 출간해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고 김수미의 뜻을 받들어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출간한다.